질문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싱글 남자입니다. 유튜브 영상 보고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회사 그만두었고 내년 1월 말에 캐나다로 출국을 합니다. 정말 간절히 영주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학 후 이민을 알아보고 있는데 미처 영어를 준비하지 못하여 유학원을 방문한 결과 토론토의 LLAC 어학원을 1년 다니고 컬리지 2년을 다니는 프로그램을 추천하여 주더라고요. 어학원 1년, 컬리지 2년 동안 정말 많은 돈을 써야만 해야 될 것이 예상되는데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라 매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AIPP, RNIP 등 프로그램에 더욱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출국까지 약 3개월 남은 동안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질문은 1. 어학원을 1년 등록하여 유학비자로 가는 것이 나을까요? 관광비자로 가서 현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좋을까요? 2. 생각이 정말 많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여 이메일을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이민 선배로서 제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팁이 있다면 편안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40대의 싱글이시고, 그러니까 가족이 없으시고 퇴직한 지 얼마 안 되셨고 영주권을 목표로 하고 계세요. 간절히.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십니다. 현재는 어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공부 중이시고 내년 1월 말 출국을 예정하고 계시고 유학원에서 토론토에 있는 LLAC 어학원을 추천했네요. 제가 이 사실만 가지고 조언을 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한국에서 어떤 부분에서 종사를 하셨었는지, 그래서 한국에 있는 커리어를 캐나다에서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뭐 기술직이셨는지 사무직이셨는지 뭐 그런 거 전혀 몰라서 좀 한계가 있긴 한데 현재 가지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좀 드는 의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주권이 간절하시고 AIPP, RNIP 등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왜 토론토의 LLAC 어학원을 가시는지, 어학원에서는 AIPP와 RNIP에 관심이 있는 이 구독자분을 왜 토론토의 어학원에 추천을 했는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AIPP나 RNIP 지역의 어학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대학 부설 어학원이 있는데 칼리지 같은 경우에도요. 왜 토론토로 했을까요? 본인들 수수료가 거기서 뭐 나오는 게 이렇게 계약 관계가 있나 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계획이 분명해 보이지도 않는데 왜 벌써 회사를 그만두셨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쫓기듯이 서둘러서 출국을 하려고 하시는지. 제 영상 중에 초기 영상 중에 캐나다 취업 준비 얼마나 걸렸나요? 라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서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꼭 저처럼 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의 일을 정리하는 거는 캐나다에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웬만큼 윤곽이 나온 후에 정리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뭐 미리 정해진 것도 없는데 회사를 그만둬 버렸다 이랬을 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렇게 서두르시는지 너무 충동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급한 쪽이 손해보기 마련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세 번째 의문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계획을 보면 되게 돈이 많이 드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시다고 한다면 가장 처음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영어를 한국에서 많이 준비해 와서 캐나다에 와서 어학원을 등록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죠. 영어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학원부터 와서 캐나다에서 시작을 한다 했을 때는 진짜 그냥 돈으로 바르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영어만 한다라는 똑같은 상황만 놓고 봐도 한국에서 일을 안 하고 영어만 한다라는 상황보다 캐나다에서 일을 안 하고 영어만 한다라는 상황이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이거는 저의 의문이었고요. 자,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질문이 어학원을 1년 등록하여 유학비자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관광비자로 가서 현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이민에 대한 정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뭐 취업에 대한 정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사실 이민 정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이민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도 캐나다에서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와가지고 뭐
뭐 LMIA 비자를 해주는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직접 뭐 구인 광고를 찾아보고 면접을 보겠다 뭐 해서 그 가게를 찾아가 보고 뭐 이런 거 아니라면 사실 LMIA 해주는 그런 업체들조차도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그 캐나다의 한인 어떤 커뮤니티 포털 이런데 그런 광고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어느 영상에선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LMIA 현실 이야기 뭐 이런 영상에서 그 사이트까지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웬만한 게 요새 인터넷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못 얻고 현지에서만 얻을 수 있다? 글쎄 이제 눈으로 와서 직접 보고 뭐 업소를 확인하고 이런 거는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식의 윤곽은 한국에서도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새 커뮤니티 이런 데도 워낙에 많은 정보가 올라와 있고 또 뭐 개인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많고 유튜브에도 엄청 정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학 과정이 끝나고 나서 본과를 뭐를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현지에 와서 좀 취업한 사례 같은 거 이렇게 주변 얘기 들어보고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특정 사례 뭐 이런 거를 제외한다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대략의 어떤 계획 이런 거를 세우기 위한 정보는 한국에서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봐도 웬만큼은 나옵니다. 관광 비자 얘기는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다시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알아만 보고 돌아간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그냥 그 돈은 날리는 건데 한국에서 막 열심히 파보셔도 그 정도는 결론이 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관광 비자로 있다가 뭐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그러고선 정해서 어학원을 등록하겠다. 현지에서 캐나다 현지에서 뭐 이런 계획이시라면 그렇게 어떤 특별한 정해진 계획이 없이 넘어오셨을 때가 더 막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막막한 상황에서 캐나다 생활을 시작하시면 이제 또 돈으로 바르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를. 저 같으면은 한국에서 더 이상 파보지 않을 만큼 온갖 정보를 조사해서 어떠한 루트를 거쳐서 어떻게 가야겠다. 그런데 요것은 현지에 가서 좀 정보를 더 참고해야겠다라는 좀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넘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지역과 학교를 선정해서 어학원으로 바로 와서 영어를 시작해서 공부를 하면서 주변 상황을 더 알아보고 뭐 이런 식의 계획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구독자님이라면 RNIP와 AIPP에 관심 있는데 토론토로 오지는 않겠죠. 두 번째 질문, 정말 생각이 많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여 이메일을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이민 선배로서 제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팁이 있다면 편안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뭐 막막하고 뭐하고 다 얘기하셨는데 지금 계획 중에 가장 확실한 거는 영주권이죠. 그렇다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모든 일이 서두르는 쪽이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뭐 나이 지나기 전에 빨리 받아서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상황 아니시잖아요. 몇 달 늦게 오신다고 해서 막 크게 손해보거나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확신 없이 비행기 표를 끊어서 넘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돈으로 바르는 일이 되는 거라는 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하겠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좀 주체적으로 정보 조사를 하셔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주공사는 사실 부동산이랑 똑같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돈이 나오는 구조인 거죠. 뭐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교에 의뢰자가 가든 뭐 앞으로 집값이 잘 안 오를 아파트를 사든 손님이 자기는 돈을 버는 겁니다. 그 인생 책임 안 져주죠. 그 이주공사는 어떤 진행에 있어서 노하우가 더 있고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편리하게 어떤 딱 그것의 처리, 그러니까 뭐 유학이면 유학, 아니면 영주권 신청이면 신청, 그 업무 자체를 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뿐이지
어떤 카테고리로 내가 그 도전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영역으로 전공을 하고 유학을 한 다음에 이민을 뭐 이어가야 될지 이런 거는 본인이 조사를 많이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주공사에서 하는 말을 듣고 전적으로 그걸 신뢰하고 결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에만 오면 영어가 늘 것이다 라는 환상은 금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호주에서 유학을 할 때보다 유학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막 그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영어 공부를 막 했을 때가 영어를 훨씬 잘했어요. 공부하고 본인이 노력하는 거에 비례하는 거지, 그 영어권 국가에 있다고 해서 영어가 저절로 잘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캐나다 오래 살면서 늘은 거는 영어 실력이 아니라 배짱, 눈치라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어학원을 그렇게 급하게 끊어서 넘어오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지에 가서 어학원을 다니면 영어가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빨리 지금 넘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처한 상황과 지금 하려는 계획과 좀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영어 문제도 그렇고 뭐 AIPP와 RNIP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토론토를 오신다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RNIP와 AIPP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현지에서 어학을 하셔야죠. 그래야 그 지역에서 본과 뭐를 전공해서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취업이 잘 되고 이런 거를 판단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주공사에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쭉 따라가실 그럴 상황이 아니신 것 같은데, 급하게 하시려다 보니까 그냥 그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켄준마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유튜브에는 나오지 않는 캐나다 직장인 아줌마의 세세한 일상을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켄준마를 검색하세요.